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을 확정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코로나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정치 일정이 지금 올스톱이 됐습니다.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, 또 봉하마을 방문, 이것도 이제 연기가 됐고요. 또 25일로 예고됐던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가 됐습니다. 이게 11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. 자, 이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담판 시도도 이제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전망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, 최상병 특검법 빅딜도 이루어질 수 없고,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사법, 전국민 25만 원법 재표결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여야 갈등이 다시 이제 첨예해지면 대표회담 자체가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,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. 자, 이종훈 평론가님, 이거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, 뭐 꾀병은 아니시겠죠. 네. 그런데 사실 요즘 코로나19 다시 걸리신 분들 보니까 그렇게 중증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.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글쎄요, 이렇게 오랜만에 대표회담 이렇게 예정했던 것까지 이렇게 무기한 연기를 또 하실 필요까지 있을까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전 대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코로나19 국면에서 한번 만났었잖아요. 3년 전에. 그때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가지고 한 차례 연기는 했는데 그때 닷새 연기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까지 무기한 연기를 하신 거 보면 좀 또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19 이렇게 걸린 김에 이건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충분히 저쪽 상대방을 좀 이렇게 애타게 만들자, 이런 전략이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권이 애가 탈까요? 한동훈 대표는 절실히 원했다고 봅니다, 이번 회담을. 예.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어떤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한동훈 대표로서는 빨리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. 그래야 적어도 한동훈 대표의 팬덤이나 또는 추가적으로 한동훈 대표 쪽으로 견인될 수 있는 당 내의 인사들이 확보되려면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. 이재명 대표도 당장 뭔가 성과를 얻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중계가 됐다. 그래도 스타카토 화법을 통해서 이렇게 찔러 들어가는 그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주목도는 또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.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번 회담을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한 거 아닙니까?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저는 보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회담에 얻는 실익이 별로 없었다. 저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의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코로나19 치료제거든요. 예. 먹으면 상당히 호전될 수 있어요. 예. 그렇게 중증이 아니면. 그러면 적어도 25일이면은 이것이 정말 필요했다면, 민생을 위해서 더 다급해야 된다면 27일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28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 27일 오전에 해도 되고. 그런데 해야 되는 그게 더 강했다면은.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아니 최상병 특검법도 지금 어떻게 될지, 진행될 어떤 상황이 될지, 한동훈 대표는 또 다른 조건을 내걸 수도 있고, 이재명 대표로서는 별로 얻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야 대표 회담이 상당히 오랫동안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정치 이렇게 이제 칭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제 이 대표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10월 중순께 이제 1심 선고 예정이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연기가 됐습니다. 이 대표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고가 2주가 더 늦춰진다고 합니다. 저는 코로나 걸린 거는 우연일 것 같은데, 코로나에 회복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내가 회복되고 싶은 날 회복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.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빨리 회복되느냐, 늦게 회복되느냐, 늦게 회복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는 결국 한동훈 대표와의 그 회담을 거부하는 거죠. 그거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. 근데
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뭘 했냐면 A4 용지를 읽었어요. 10장을 들고 왔죠. 10장을 들고 그거는 예측 외의 그런 그 발생 이벤트였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읽으니까 뭐 그걸 중단시키기도 어렵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냥 다 읽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때 이미 이재명 대표는 변칙을 쓴 거고. 그런데 생중계를 이야기하는 한동훈 대표의 계산에도 본인만의 변칙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저는 뭐 최상병 특검이나 검투세 폐지나 이런 거가 아니라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면 어떤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런 형사 문제, 사법 리스크 문제, 검사와 피의자의 구도 이거를 이제 그 중개 과정에서 만들 수 있으면서 자기가 이재명 대표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봤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선수잖아요. 본인도 뭐 그냥 그거를 이제 거절한 거고.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하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연동이 안 돼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. 그거는 상황이 되면 의제를 들고 가는 거, 어떤 양보안을 가지고 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과 만남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지. 한동훈 대표를 꼭 만나고 안 만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계산이 서니까 더 이상 자기한테는 아무 만남의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. 자, 우리 오늘 다루는 주제가 며칠째 다뤄서 사실은 좀 건조한 건데 재밌게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. 하은기 대변인. 비판하시는 분들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그동안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이 재판 연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. 근데 원래 그 공직선거법 재판이 23일이잖아요. 오늘이거든요. 너무 바트게 있었기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방역지침 얘기를 하기에는 이분이 정치인인 게 문제예요. 이를테면은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누가 한 명 옮기거나 하면 그건 그것대로 비판할 겁니다. 정치인이 좀 조심해야지. 그 증상이 다 호전되지도 않았는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심각하고 의료 대란이 이런데 지금 뭐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 코로나나 옮기고 다니고 이런 비판이 또 나왔을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뭐 좀 너무 이렇게 그 냉소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한동훈 대표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분이 결정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까 최상병 건도 그렇고 뭐 금투세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 결국 열쇠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. 우리가 지금 이 여야 회담하는 것도 뭐냐면 야당이 법안 강행 처리하고 그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지긋지긋한 이 반복을 좀 악순환을 끌어내기 위해 있는 건데 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냐 한동훈 대표가. 저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. 왜 이렇게까지 한동훈 대표가 간절한지 모르겠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설득해야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대화해야 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자기 당 그 의원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